자, 일단 1번부터 살펴보자고.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prior to photography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이거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비교죠. 사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전과 그 후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빈칸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빈칸입니다. 이 부분 빈칸. 자, 그러면 빈칸이 초반에 나온 셈이잖아. 빈칸 초반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 빈칸 추론 문제를 풀다 보면 빈칸이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중간쯤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앞에 나오게 되면 비교적 그러니까 이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부분에 근거 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 빈칸에 대한 답의 근거가 뒤쪽에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또 어떻게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면 앞에 지금 사진이 있기 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전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문장에서밖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빈칸에 대한 그런 단서는 2번에서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 빌드업을 쫙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또 근거는 또 뒤에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쉬운 문제들은 빈칸 뒤에 있는 부분을 읽게 되면은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선지가 조금 아리까리한 것들로 이제 일부러 구성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풀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근거는 그 바로 뒤쪽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는 처음부터 계속 빌드업을 쌓으면서 근거가 점점 커지는,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 읽지 않으면 풀이가 어려운 경우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빈칸이 여기 있고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다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문장이 정답을 이제 고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됐죠? 지금 제가 요 2번 문장을 보고 나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거여가지고 지금 요 두 권을 지금 3평 애들이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서 좀 넘겨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에 내용 봐봐. while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painters 나왔죠. 그러니까 사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사람들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었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림을 그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have always lifted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s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ther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점. there이 뭐예요? there이 뭘 의미하는 거니? there이 뭘 의미해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painters가 아니거든요. particular paint, places. 이게 지금 there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색한 표현이잖아. 왜냐면 장소가 거주지가 있진 않잖아, 사실. 근데 장소의 거주지라 하면 그 장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 있는 곳을 지금 옮겼다라는 얘기는 그 거주지로부터 벗어나게끔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아니 벗어날 순 없잖아. 그 장소가 그 장소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림으로 그 장소를 표현했다, 즉 재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재현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트랜스포트가 가능하죠. 왜냐면 그림을 여기서 똑같이 그리고 이 그림 자체를 다른 곳에 옮겨 놓으면 장소를 옮긴 셈이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얘기가, 그림을 항상 그려왔는데 이 그림의 단점이 나와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 time consuming,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difficult to transport, 이동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이고요.
그림을 똑같이 아무리 그리려고 노력을 한들 그 그림이 항상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림 한 점의 그림은 one of a kind, 단일의, 딱 하나만에 있는 어떤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단점이에요. 뭐의 단점?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단점. 그런데 3번부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photography라고 하는 부분 노란색으로 본다면 prior to니까 여기는 반대. 지금 3번부터는 그러면 보라색만 나오겠지. 웬만하면.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 나왔던 부분은 파란색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표시를 할 것이냐? 그림의 단점, 그림의 약점, 그림의 한계점에다가 파란색을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일단 time consuming, 그죠? 그 다음에 difficult to transport, 그 다음에 one of a kind.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너무 뻔해져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이 나오기 전에 안 좋은 점이 나왔으니까 사진 나온 후에는 이 단점들, 한계점들 극복하겠지, 이 사진이.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즉 사진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시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이고, 사진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계점을 명확하게 뛰어넘어야만 하는 이 그림의 한계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읽게 되면 읽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있는 부분 너무 뻔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진이 이게 장점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장점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3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 multiplication, 그죠? 복제가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1880년대에 있었던 하프톤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요. 하프톤 판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복제가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 이 문장 잘 보세요. made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possible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명사 덩어리가 나오잖아.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형식들을 공부해 왔는데 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목적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치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made 몇 V예요? 5V라고 봐야 돼. 그리고 여기가 OC야 원래. 아이고 5V고 OC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 5예요. 근데 5가 지금 이렇게 도치가 된 이유는 뭐 5가 뭐 중요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5가 너무 길어서. 이게 전부 다 5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장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 거잖아. 이 사진이 장점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보라색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사진 얘기 좀 나오고 있죠. 사진이 또 이 장점이 뭐가 됐냐면 소비자의 자본주의와 결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보라색 치고 가볼게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소비자들이 원할 때마다 사진은 무조건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을 수가 있죠.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정말 무한대의 그런 많은 양의 사진들이 공급되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과 앞에 나왔던 이 소비자 자본주의에 결합했다라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요. 뒤에 파란색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어디일까? 그러니까 사진이 아닌 사진 이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즉 그림의 한계점이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무슨 내용이 나왔어? 무슨 내용이 나왔어? 이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또 한 명을 위한 그림. 여러분 한 명을 위한 그림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기는 색깔을 일단 쳐볼게요. 왜냐면 이전의 이야기니까 사실 그림 때의 이야기예요. 얘는 사실상 뒤쪽에 이제 가격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값싸다, 사진이라는 건 값싸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빌드업으로서 지금 4번 문장의 끄트머리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에너지, 사람의 에너지, 화가들의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그 작업을 위한 뭐가 필요했어? 작업을 위한 뭐가 필요했어?
아니 작업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니 시간과 에너지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했어요. 왜 돈이 필요하냐면 그 물감들 이런 거 다 구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고픈 그런 화가들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냐면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라던가 왕족이라던가 아니면 상인들, 돈 많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의 서포트가 있어야만 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썼어? For one customer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어떻단 얘기야?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비쌌다. 비쌌다. 자, 그래서 이것과 뒤에 놨던 내용이 극명하게 다 갈리는 거야. 왜?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cheap, 싸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뒤에 있는 부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제가 대량 복제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백화점. 근데 백화점이라고 해서 그 뭐 아까 제가 어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되게 비싼 것을 파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department store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department store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할 때마다 어떤 장소에 사진이 원해? 그럼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 그래서 원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파트먼트 스토어이 언급이 됐다. 이건 가격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네. 왜냐면 소비한다라는 게 그냥 가볍게 그냥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소비의 일종일 수 있지만 어떤 사진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그거 사진을 구하는 것도 그 물건을 소비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뭐야? 복제물들의 뭐야? 확산과 순환 한다는 얘기는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건 뭐야? 대량 복제죠.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딸깍 하고 찍으면 그 복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게 circ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 내가 여기 올리면 누군가 또 그걸 복사해가지고 막 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는 것까지도 사실 사진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보라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는 무슨 내용이 또 나왔냐? 6번 봐볼까? 지금 photographs,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사진의 장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거 지금 가격적으로도 그렇지만 훨씬 더 수월해진 부분도 있어서 cheap, 저렴하고 mass produced products라고 했으니까 뭐야?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 이거 장점이잖아? 그래서 cheap 이하 부분에다가도 표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7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경험이 얘들아 민주화가 됐다? 경험이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중화됐다는 얘기야. 근데 경험이 어떻게 대중화될 수 있을까, 얘들아?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스타에 막 여러 가지 사진이 올라오잖아. 누군가가 뭔가 이제 좋은 어떤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모수에 가가지고 먹었던 사진을 만약에 올렸어. 근데 우리가 직접 모수에 가가지고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맛은 전혀 모를지언정 모수에 가면 이런 음식이 이제 그 서빙이 되는구나 정도는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경험이 대중화됐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제가 지금 이제 그림을 예전에는 그림이 없으면은 그 장소를 이제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직접 가야만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우리 9시 넘었잖아요. 지금 거의 10시 다 돼가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갈 순 없잖아. 그치만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충분히 보기를 원한다면 볼 수는 있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지금 experience were democratized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어? 여기서 댐은 무엇일까, 얘들아? 댐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경험이야. 맞아. 경험이 뭘로 바뀌었어? 저렴한 이미지는 색깔 뭐라고 처리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사진이 되는 거야, 얘들아. 요거 사진이 되는 거 너무 잘했어. 사진이야. 자, 그러면 이 경험이 대중화되는 건 보라색인 거잖아.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알겠지?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 문장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부분에 마저 한번 봐볼까? 여기 지금 photographs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노란색이겠죠? 앞에 있는 부분에 light 가볍고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되어지는 이거 다 장점들이잖아. 그러니까 보라색 처리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공간적인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이제 알겠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셈이야.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 없는 다른 것을 즐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장점이기 때문에 보라색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지금 뒤쪽에 내용을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사진술 이전의 장소를 이동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 재현이 안 됐다. 재현이 어려움. 사진보다 어려움이에요. 그죠? 재현이 어려웠단 얘기야. 전달하고 공유하기가 어려웠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의 한계가 나왔던 거야.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바로 사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기계적인 복제가 가능했죠. 뭐 덕분에? 하프톤 판 덕분에.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부터는 제가 봤을 땐 구체적인 진술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론이자 구체적인 진술로서 더 이어서 설명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복제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점. 그 결과 자본주의와 소비자 자본주의와 사진이 결합이 됐고 결합을 해서 뭘 얻을 수 있었어? 무한의 뭐 양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죠. 그죠? 그 양적으로 굉장히 무한의 양의 그런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표현물이 확산되어지고 유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공유됐다는 얘기예요. 공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인 규모로 엄청나게 크게 공유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에는 값싼 대량 생산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를 가시적이고 미적이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표현. 그죠? 자, 그리고 7번은 이 경험이 값싼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대중화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그냥 사진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사진의 장점이 계속적으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어땠어? 지금 결론은 사진은 시공간적인 순환을 위한 역동적인 수단이다. 이거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진 등장으로 인한 변화. 이거 지금 쓰고 있었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사진 이전의 그림의 한계점이 먼저 나오고 가능해져서 퍼진 거, 그러니까 공유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거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대중화가 됐더라. 그래서 사진의 장점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보면 되죠? 자, 지금 이거 아까 분석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8페이지 잠깐 보시면 돼요. 네, 8페이지 부분에 이제 우리 선지 분석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번부터 봐봐. 얘 그림이 자연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라고 써야 돼? Not mentioned. 그죠? 이건 언급이 안 된 거니까. 그 다음에 painting was the major form of art. 이런 것도 언급이 됐나요? 이런 것도 전혀 언급이 안 됐죠. 주요한 형식이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Not mentioned입니다. 4번 먼저 볼게요. 4번 뭐 여행 관련? 아니었죠. 말이 안 되죠. 이것도 not mention이야. 근데 얘들아 3번은 어때? 예술은 held out a mirror. 뭘 떠받들였냐면 저기 뭐야 거울을 떠받들었대. to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거울을 떠받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건 뭐야? 지금 비추게 되면 그냥 그 자체의 것이 반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고 혹은 이제 사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순간의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받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공유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역할이야? 그림의 역할이야? 사진의 역할이야? 사진의 역할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빈칸은 그림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요 내용 자체는 사진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분석해야 돼? Not true. 이렇게 되는 거야. not true. 이해되셨어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 analog라고 하는 단어랑 digital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거일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과거의 무언가를 예찬하는 사람이 글을 쓴 거라면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미래의 것을 지금 현재의 것을 더 막 반드시 그렇다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그렇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digitalization of sounds 여기는 지금 뒤쪽이잖아. 그러니까 디지털 쪽이잖아. 근데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 enabled라는 표현을 써요.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뭘 예찬하는 거야? 디지털을 예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날로그 쪽은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어야지. 그치? 이해됐죠? 요거 파란색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디지털 쪽은 노란색이게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쪽에다가 노란색, 그리고 뒤에 있는 장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사실 언두하는 것, 즉 자기가 했던 것을 되돌리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디지털의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뒤에 좀 이런 기술들의 장점에다가 보라색을 치고 기술에다가 노란색을 쳐야 딱딱딱 그게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ne could라고 하는 부분부터는 되돌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편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란 말이야. 왜?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 컨트롤 Z 하면 돼.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긴 장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다. 그러니까 원본으로 되돌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결국.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언두한다라고 하는 이 능력 자체는 디지털의 그런 특징인 거잖아. 장점, 그러니까 어떤 능력인 거잖아. 그죠? 어떤 디지털의 기술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을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점에다가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 처리할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냥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냥 되돌리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수를 해봤자 그냥 되돌리기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 여러분 지우개가 없다고 생각해봐. 다시 써야 돼. 그렇잖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컨트롤 Z만 누르면 다시 돌아가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실험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창의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겠지.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나왔던 건 뭐였어? 뭐가 가능했니 얘들아? 뭐가 가능했어? 바꿔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은 즉슨 뭐야? 편집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술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에 있는 부분에 could be manipulated simply 더 쉽게 지금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could부터 simply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네, 내고 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또 보니까 rather than 다음에 있는 부분에는 디지털 내용이에요? rather than 다음에 디지털 내용이야? 아니지. 무슨 색이야? 파란색. 그래서 using physical tools라는 부분은 당연히 파란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implifying 이하 부분은 결국 편집하는 것 자체를 되게 쉽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장점이라서 보라색이 적절하겠죠?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예시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편집하는 것이 되게 단순해지고 심플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시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using physical tools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날로그식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y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반면에네. 그럼 너네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y 부분은 안 읽어도 되는 거지. 그 파악이 되면. 그럼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아날로그 얘기일 테니까. 그죠? 아날로그 뭐라고 했어? 아날로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대? 면도 날로 도려냈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면도 날로 잘라가지고 이어붙이기를 했던 거야, 과거에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뭐만 하면 돼? 커서 이동해서 적절한 곳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뭐 지우기, 딜리트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죠. 디지털 기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는 노란색을 처리할 거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야?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다가는 보라색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 기술들에다가 지금 노란색 치는지 알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게 구분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기술이 또 나옵니다. 7번의 기술이 뭐야, 얘들아? 7번에서 언급되는 기술?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아까는 어땠어? 그 아날로그한 방식은 뭐야? 면도 날로 이렇게 잘라냈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면 1cm만 딱 잘라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2cm를 잘라냈어, 모르고.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 엄청나게 확대를 딱 해가지고 진짜 0.0001초까지도 가능한 그 부분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digitally converted sound, 여기는 이제 일단 노란색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manipulation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binary information을 reprogramming 하면서. 여러분, 일단 이건 기술이라서 제가 지금 노란색을 처리한 건데 binary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위로 잠깐 올라오실게요. 여러분들 지금 위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여기 They are conversion into numbers. 이 얘기가 대체 왜 나왔을까? 숫자로 매바꿨지? 뭐라고? 뭐라고? 아니, 그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이거 영상 안 보셨는데? 이거 영상 나왔을 것 같은데? 얘들아, 너네 디지털화가 된다는 건 컴퓨터는 뭘 기반으로 하지? 숫자, 무슨 숫자? 0, 1. 이진법. 그지? 이진법을 기반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한다라는 것은 0001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their conversion into numbers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디지털화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지금 이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노란색 맞겠죠? 그래서 binary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binary라고 하는 단어, 지금 삼평인들은 모를 수 있는 단어인데 보평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죠. 왜? 우리가 이 교재, 지금 현재 교재의 첫 번째 지문이 burnout이었잖아요. 근데 burnout 지문에는 binary라는 단어 나오진 않았어요. 거기는 이 단어를 대신해서 black and white가 나왔거든요. 근데 파트 5에 주제문과 요약문을 작성하는 그 구간에 이게 흑백 논리라는 건 이분법이잖아. 그래서 binary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했거든, 빈칸에.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모르게요? 왜냐면 채점들을 안 하시니까요. 지금 중간에 지금 답을 제가 마련을 해놓는데 자꾸 문제 대충 풀고. 근데 얘들아, 내가 그 파트 5 문제를 풀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네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주제문이라던가 요약문을 쓰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수준이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나와 안 나와? 그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도 나오지 않아? 스텝 7에도 네, 맞아요. 스텝 7에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채점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빈칸을 100% 다 채워오리라고 예상도 안 해요. 왜냐면 어렵거든. 근데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찾아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이거였구나. 카드 쓰고 복습해야지.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나오잖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하라고. 제발. 알겠죠?
나만 기억하잖아 맨날. 아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binary information을 reprogramming 한다라는 얘기는 편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를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바꾸면 편집이 되겠지. 자,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manipulation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아주 세심하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millisecond라는 표현을 썼잖아. 아주 세밀하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풀었던 이 두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문장 자체가 주어진 문장이에요. 이게 주어진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This micro level access. this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서 언급된 무언가 있어야만이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어달리기를 잘해줘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이 access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이거 지금 기술이잖아. 노란색이어야 되지. 뭐가 가능해? 자기의 실수 같은 거 가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니? 네, 그래서 이런 조작의 흔적을 숨기는 게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튀게 이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되게 너무 눈에 띄게 막 너무 티나게 약간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가능하잖아. 왜냐면 밀리세컨드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정리가 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내용 정리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지금 음악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됐는데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주제문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번에 이제 도입이기는 하지만 서론으로 쓸게. 서론이자 도입이기는 하지만 주제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사실상 얘기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부분부터는 본론이자 구체적인 진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숫자로서 되돌리기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디지털화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것 때문에 되돌리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디지털화 했기 때문에 언두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다시 원본으로 돌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었고, 그러니까 편집도 뭐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를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시도를 여러 번 해볼 수 있죠. 왜냐면 결과값이 많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언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편집이 용이해진 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1번이 언두에 대한 기능이 나왔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편집의 용이해짐. 편집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과거에는 물리적 도구를 썼어야 됐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냥 딸깍딸깍 클릭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테이프 커팅을 했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클릭만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밀하게 가능. 정밀 편집 가능. 이런 얘기가 이제 세 번째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이 내용과 this micro level access가 이어지면서 세밀하기 때문에 편집 자체가 되게 스무스하게, 왜냐면 튀는 부분 없이 그렇게 조작한 어떤 흔적을 숨길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편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수정한 흔적이 없게끔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뭐가 가능하냐면, 일단 과거에는 이제 다다다다다다 이거 하려면 그냥 정말 쳐야 했겠지. 그 박자로. 그 마음에 드는 박자가 아니면 다시 쳐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어때? 땅 이 소리만 필요해. 땅 이 소리만 있으면 복붙. 그리고 이 쉬는 그 공간을 줄이고 그 소리를 입히면 다다다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죠?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실험적 사운드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그죠? 요게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 그죠? 이게 생겼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추가가 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문장 자체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싱킹맥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정 편함. 근데 뭐 때문인지는 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돌리기가 있어서 수정이 편했던 거고, 용이해졌다라는 거, 수정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밀한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건 결국 디지털화가 돼서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설명해주는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진이 얼마나 우리한테 좀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지라면 이제는 이런 디지털화를 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이런 지문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